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참 설레이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새해의 첫 달. 새해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마음먹으신 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으신가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팍팍한 이민의 삶을 건너가는 시쿵의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시작하면은 가슴 떨리는 일이 분명한데요.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무언가를 끝내야 하고 용기, 또 때로는 위험이 뒤따르기도 하거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잘못하면 푹 빠져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결단하고 실행하는 시작이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시작이 50%, 나머지 50%는 멈추지 않고 꾸준한 행동으로 끝까지 해내는 지속하는 힘을 저평가해서는 안 되죠. 시작 말고 나머지가 50%라면 그 지속하는 힘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꾸준한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드는 날에도 멈추지 말고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시작의 설레임을 가끔은 경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렘이 주는 의욕 과다로 작심 3일 만에 중단하는 사람도 봤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결말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지. 말도 안 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렇지만 시작하기 전 그 결말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작, 처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특별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시쿵, 새로운 시작, 그 긴장감 놓지 않으면서 설렘이 주는 행복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쿵 시즌4는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제별로 시를 선정해서 한 달씩 같은 주제의 시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새해의 시작, 1월이 또 1월이니만큼 처음, 시작, 출발, 그런 주제들의 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첫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첫사랑, 첫눈, 첫날밤, 첫걸음마, 첫딱, 첫 발걸음, 그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가끔씩 찾아와서 물들여 놓는, 누구나 한 번쯤 멈추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첫사랑에 대한 시 두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시는요, 장석주 시인의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해설 곁들여 드리면서 함께 공감의 시간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장석주.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가보지 않은 길을 골라 그 길의 끝까지 가보리라.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폐가와 잡초가 한데 엉겨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가리라. 깨끗한 여름 아침, 햇빛 속에 벌거벗고 서 있어 보리라. 지금보다 더 자주 미소 짓고 사랑하는 이에겐 더 자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더 자주 안으리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더 자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일과 나쁜 소문, 꿈이 깨어지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 이 시는 문학적 완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시입니다. 꽃이 꽃인 줄 모르고 보석이 보석인 줄도 모르고 청춘이 청춘인 줄 모르고 지거나 부서지거나 지나고 나서야 떠올리게 되는 첫사랑. 누구나 첫사랑에는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몰라서, 어려서 하지 못한 일들은 참 애절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청춘은 젊은이들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다시 온다고 후회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이에요.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시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가보지 않은 길을 골라 그 길의 끝까지 가보리라.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폐가와 잡초가 한데 엉겨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했네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 첫사랑을 이루지 못했을까? 붙잡지 못했을까? 이루지 못해서, 붙잡지 못해서 더 애틋하고 아름다운 것이 첫사랑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은 잃어버려야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잃어버려야 님이라는 첫사랑의 보석으로 탄생되는 거죠. 그럼에도 시인은 첫사랑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바라보지 못했던 밤하늘의 별들, 성경책, 해보지 못한 무한한 경험을 첫사랑 그 시절이 다시 온다면 끝까지 가보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사랑 하면은 누구나 그림 같은 풍경을 떠올려요. 나름대로 그런 풍경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걷던 광화문 거리,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서 치마를 종아리까지 걷어올리고 우산도 없이 함께 뛰던 풍경. 몇 정거장인지도 모르게 앞뒤로 서서 걷고 또 걷던 풍경. 뭐 그런 것들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각자 있으시죠? 시인은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폐가와 잡초가 한데 엉겨 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가고 싶은가 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이 말이요, 꼭 시골 작은 성당과 이어지는 폐가와 잡초가 한데 엉겨 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사랑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둘만의 정말 특별한 기억, 누구도 갖지 못할 호젓하고 진실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라는 아쉬움과 그리움의 확장적인 말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증거는 다음 시기에서 나오죠. 깨끗한 여름 아침 벌거벗고 서 있어 보리라. 지금보다 더 자주 미소 짓고 사랑하는 이에겐 더 자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더 자주 안으리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더 자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리라. 듣기만 해도 달콤하네요. 깨끗한 여름 아침 햇빛 속에 벌거벗고 서 있어 보리라. 참 싫어하는 것이요. 그래서 복잡다단하고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여름 햇빛 속에서 벌거벗고 서 있어 보고 싶다고 해서 정말 벌거벗고 서 있어 보고 싶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시기는 참 여러 다중적인 레이어를 느끼게 해요. 더 진실하고 아무것도 거리낌 없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런 사랑을 만끽하고 싶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지금보다 더 자주 웃고 더 행복하고 수줍어하고 더 감추지 말고 정말 행복해 말을 더 자주 하면서 사랑하는 이의 머리도 감겨주고 뭐 그런 일 하기 쉽지 않잖아요. 두 팔 벌려서 그녀를 더 자주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상 속의 사랑이 아닌 첫사랑을 현실로 이루고 싶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이 현실이 되지 않아서 아름답고 애틋한 것인데요. 조금 더 분위기 깨는 소리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것 지금의 아내에게 해주면 딱 좋은 것들입니다. 상대를 어디 먼데 가서 찾을 필요 있나요? 뭐 그 옛날까지 갑니까? 하기사 첫사랑이라는 것이 멀고 희미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쉽고 아름다운 것인데 말입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상처받는 일과 나쁜 소문, 꿈이 깨어지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 영어로 fragile이라고 하죠. 첫사랑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겁니다. fragile한 거예요. 그러나 깨뜨리고 싶지 않은, 부서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첫사랑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아직 어린, 아직 풋내나는 초록이 아닌 연두인, 인생을 잘 모르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후회가 되었나 봅니다.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바다에 그냥 몸이 아니고 온몸을 던지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과 입에 주눅들지 않고 성취하고 노력해야 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애받지 않고 다시 그 시절이 된다면, 청춘의 첫사랑이 돌아온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그 절정에서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 가장 치열하고 정열을 다하는 불태우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부부가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분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반쯤만 나한테 좀 해봐요 라고요. 어느 시인은 결혼한 것은 님이 아니리 라고 썼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 두 눈이 아리도록 그리운 것만 님이라고 썼다고 해요. 가지 않은 길은 늘 아쉬운 손짓을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애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시일 뿐이고 첫사랑의 아름다운 기억, 삶의 한 부분인 것을요. 시 한 편이 정말 우리를 청춘으로 데려가 주면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해주죠. 그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장석주 시인은요, 1955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월간 문학의 시부분 신인상의 심야가 당선되면서 또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나라라 시간의 포충망에 붙잡힌 우울한 몽상이요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1979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 존재와 초월이 당선돼서 문학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시집으로는 햇빛 사냥, 새들은 황혼 속에 집을 짓는다, 크고 헐렁헐렁한 바지, 물은 100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영랑시 문학상, 질맞의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첫사랑의 아쉬움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꿈처럼 뜨겁게 풀어낸 시가 있는가 하면요, 첫사랑을 현실적으로 현재의 눈으로 바라본 시가 있습니다. 김기택 시인의 아줌마가 된 소녀를 위하여 라는 시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낭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줌마가 된 소녀를 위하여. 김기택. 40이 넘은 그녀는 아직도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오빠 옛날하고 똑같다. 오빠 신문에서 봤어. 오빠 시집도 읽었어, 2권이나. 얼굴은 낯설었으나 웃음은 낯익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중년의 얼굴에서 옛날에 보았던 소녀가 튀어나왔다. 작고 어리던 내가 다리 사이에 털도 나고 브래지어도 차는 크고 슬픈 몸이 되었구나. 내 가녀린 몸을 찢고 엄마보다 큰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나왔구나. 긴 세월이 남편이 되고 아이들이 되어 마음껏 진을 빼고 핥히고 헝클어뜨려 놓았구나. 30여 년 전에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엄마와 아내를 찾는 식구들이 쳐들어오자 소녀는 얼른 웃음을 거두고 중년의 얼굴로 돌아갔다. 오빠, 갈게. 손을 흔들며 맑게 웃을 때 잠깐 보이던 소녀는 돌아서자마자 수다를 떨며 더 큰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으며 다시 흔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발칙한 발상과 현실적 표현이 잘 어우러져서 참 재미를 더하는 시입니다. 김기택 시인은요, 관찰이 누구보다 뛰어난 시인이에요. 그 놀라운 관찰력과
시적 언어로 독자들의 마음을 훅 훔쳐서 공감하게 하는 시인입니다. 40이 넘은 그녀는 아직도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오빠, 옛날하고 똑같다. 오빠, 신문에서 봤어. 오빠, 시집도 읽었어. 2권이나. 얼굴은 낯설었으나 웃음은 낯익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중년의 얼굴에서 옛날에 보았던 소녀가 튀어나왔다. 유명한 시인이 되어 있는 시인의 시집을 시인의 첫사랑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흘러간 시간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의 소녀, 그때의 시인은 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가 웃을 때마다 중년의 얼굴에서 그 옛날에 보았던 소녀가 뛰어나왔다라는 식기가 시간의 나이테를 느끼게 해주면서 애잔하게 만들어주네요. 그 옛날의 모습이 언뜻 삐져나오는 첫사랑, 그녀를 보면서 시인은 생각의 바퀴를 돌립니다. 그때는 여릿여릿한 소녀였는데, 코스모스처럼 가녀린 아이였는데, 그 가녀림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변해 있는 거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그녀 안에 숨은 그 시절의 첫사랑 소녀를 시인은 아직도 느끼고 있으면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다음 식기입니다.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식기예요. 소녀는 얼른 웃음을 거두고 중년의 얼굴로 돌아갔다. 오빠, 갈게. 손을 흔들며 맑게 웃을 때 잠깐 보이던 소녀는 돌아서자마자 수다를 떨며 더 큰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퍼보며 다시 흔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이 대목에서 돌아가는 것이 어디 소녀뿐일까요? 시인 역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죠. 손을 흔들 때 잠깐 그 옛날 첫사랑 소녀의 모습이 언뜻 보였지만 돌아서자마자 아이들에게 수다를 떨면서 잔소리를 퍼부면서 가는 모습이 시인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느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 있는 첫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시죠. 재미있으면서도 상당히 현실감이 있는 시예요. 그 옛날 여러분들의 첫사랑, 머리 빠글빠글 볶은 아줌마, 배 툭 튀어나온 아저씨, 안 돼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줌마를 거쳐야 비로소 위대한 엄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요. 이 시는요, 세월이 나이테처럼 첩첩히 오늘의 얼굴 뒤에 쌓이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청춘이 불쑥 튀어나게 만드는 시죠. 이 시를 쓴 김기택 시인은요, 1957년 경기도 안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고요. 1989년 신춘문예 시부분에 꼽추가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태아의 잠, 바늘구멍 속의 폭풍, 사무원, 소, 껌 등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수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처음, 시작이라는 주제의 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삶을 나누는 사이에 시쿵기차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학사랑, 여러분들의 시에 대한 관심,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공감으로 버무려지고 맛보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로 세상을 읽는 문학프로 시쿵, 박완규의 겨울바다를 마지막 곡으로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김은자였습니다.